안녕하세요. 위험물 기능사 필기 한 권으로 쉽게 끝내기. 오늘은 19번째 강의 동식물 유리와 요오드 값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예전에 제 사료 위험물 설명드릴 때 제가 좀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서 요거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러나 또 시험제 나오면 또 맞춰야 되는 부분이라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문제 몇 개 풀면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동식물 유리와 요오드값 대표 빈출 49에 수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자, 동식물 유류 그랬죠. 요거는 이제 제 사료위험물의 그 분류 정의 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동물의 지육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도 추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화학물질이다 이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화학적으로 합성한 게 아니라 천연에 존재하는 것에서 추출한 거란 말이죠. 그죠?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제1석유류, 제2석유류, 뭐 제3, 제4석유류, 특수이나물, 알코올류 이런 거하고 전혀 다른 게 뭐냐면 얘네들은 천연에서 유래한 것이다. 합성한 거나 뭐 이런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동물의 지육이나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이다. 즉 일기압에서 인화점이 250도 미만인 것을 우리는 동식물류라고 한다. 알아두세요. 제4류염물은 뭐 제1석유류, 뭐 제3석유류에서 이런 정의에 대한 것도 지문으로 몇 번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두시는 게 좋죠. 자, 근데 이 동식물유류는 이 원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 정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보다 이 요오드 값하고 요오드 값에 따라서 이 건성류, 반건성류, 불건성류가 어떻게 되는 거고 원리는 뭐고 종류가 뭐냐 이것만 물어봐요. 의외로 요 부분이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니까 간단한 부분이지만 제가 대표 벤출 49에서 하나로 다시 한번 묶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자, 요오드 값이 뭐냐? 요 자체로도 시험 문제 나왔죠. 유지 100g에 흡수되는 요오드의 g수다 그랬어요. 이게 요오드 값이에요. 유지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기름이죠, 기름. 자, 그러면 이 불포화 지방산의 이건 일단 읽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유지 중에 불포화 지방산의 이중결합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다 그랬어요. 요오드 값이 큰 것은 이중결합이 많다. 그래서 불포화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기초화학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거예요. 불포화는 뭐고 포화는 뭐냐. 포화지방산,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포화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는 먹지 말고 불포화지방이 많이 포함된 것을 먹어야 오래 살고 뭐 장수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포화라는 게 뭐고 불포화라는 게 뭐냐 이거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쉽게 얘기해서 포화는 탄소와 탄소 골격이 이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오로지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으면 얘는 포화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불포화는 뭐냐 하면 이 탄소와 탄소 골격이 어느 순간에 가서 이렇게 이중 결합이 돼요. 이중 결합이 된단 말이에요. 즉 다중 결합이 포함되어 있으면 얘는 불포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중 결합이 하나일 때보다 두 개, 두 개일 때보다 세 개면 불포화도가 높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포화됐다라고 하면 얘는 유동성이 낮아요. 흘러다니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불포화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유동성이 커지는 거예요. 즉 굳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기름이. 그러니까 우리가 참기름 뭐 이런 거 보세요. 한겨울에 어떻게 되나요? 잘 안 굳잖아요. 그죠? 뭐 들기름 같은 경우에는 한겨울에 바깥에다 놓으면 얘는 어떻게 돼요? 굳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어쨌거나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지만 화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단일 결합을 하는 데 있으면 포화 상태라고 하고 이중 결합이나 다중 결합이 여러 개 포함되어 있으면 우리는 불포화됐다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그러면 얘는 왜 유동성이 낮고 얘는 유동성이 커지느냐? 요거는요, 쉽게 얘기하면 단일 결합 물질들은요,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곡차곡 쌓일 수가 있어요. 차곡차곡 포개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공간이 잘 안 생겨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인력이 강화돼 가지고 유동성이 적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중결합 화합물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꺾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꺾여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중결합 화합물이 이렇게 만약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꺾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일 결합으로만 돼 있을 때보다 이렇게 빈 공간이 존재하게 돼서 얘네들은 인력이 얘네들보다 약하고 유동성이 좀 커진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우리는 이 요오드 값을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뭐만 알면 되냐면, 이중결합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수록 불포화도는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요오드 값은 높구나, 이렇게 설명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탄소와 만약에 이중결합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결합 하나를 끊어요. 이 이중결합의 결합 하나를 끊어서 하나만 끊어야 되는데, 그죠? 하나를 끊어서 여기 손을 맞잡고 있는 걸 딱 끊으면서 이렇게 자유로운 팔을 각각 하나씩 내놓는 거예요. 여기에 요오드가 끼어 들어간단 말이죠. 첨가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중결합을 제거시키면서 이중결합의 하나를 결합을 끊으면서 자유로운 팔을 내놓고 거기에 요오드가 껴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오드 값이 높다라는 뜻은 요오드가 많이 끼어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오드가 많이 끼어들어갔다는 얘기는 이중결합이 많이 존재했구나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이걸 우리는 이제 요오드 값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오드 값이 왜 중요하냐? 요오드가 껴들어갈 여지가 많다는 얘기는 이중결합이 많다는 얘기고, 요오드가 아니어도 이 이중결합 중에 뭔가가 이중결합이 어떤 상황이 와서 깨져가지고 자유로운 팔을 내놨을 때 여기가 산화될 가능성이 큰 거 아니에요. 산소가 껴들어갈 수 있잖아요. 어쨌거나 이 이중결합 중에 하나는 강력하지만 하나는 불안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깨질 수 있어요. 깨지면서 다른 물질들이 끼어 들어가고 산화시킬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패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빨갛게 되어 있죠. 불포화도가 높을수록, 즉 이중결합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중결합이 깨지면서 공기 중에서 산화되기 쉽고, 산화되면 반드시 산화열이 발생되고 산화열이 축적된단 말이에요. 열이 축적되면 뭐예요? 발화점에 도달되지 않아도 낮은 온도에서부터 열이 서서히 축적돼 가지고 발화점에 이제 도달될 정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면 발화한다 이 말이죠. 계속 설명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요오드 값에 대한 게 시험지에 잘 나온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요오드 값이 크다는 얘기는 요오드가 그만큼 물질에 많이 껴들어갔다는 얘기고 유지에 많이 껴들어갔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이중결합이 많았다는 뜻이 된다. 즉 이중결합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포화도는 높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요오드 값이 높다는 것은 이중결합이 많은 화합물이었었고 이중결합 중에 하나의 결합이 깨지면서 산화되기 쉬운 상황이 되는 물질이다. 그래서 산화되면서 산화열이 발생돼서 축적되면서 자연발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물질이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지문에 나오는 건 요오드 값이 높을수록 자연발화 가능성이 높다. 요오드 값이 높을수록 불포화도가 높다. 불포화도가 높을수록 자연발화가 잘 일어난다. 이거예요. 게임 끝. 그래서 자연발화될 가능성이 큰 요 건성류에 대한 시험 문제가 그나마 이 셋 중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건성류 뭐냐면 요오드 값이 130 이상인 걸 얘기하고요. 100에서 130 사이는 반건성류, 100 이하인 것은 불건성류라고 이렇게 구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요오드 값이 높은 건성류가 불포화도가 제일 높으니 자연 발화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유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 건성류만큼은 요 종류들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런데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나이 어리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정동하라는 가수 유명한 분 있어요. 한번 인터넷 쳐보세요. 그리고 유튜브 심심할 때 머리 식히려고 정동하 치셔서 한번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노래 잘 불러.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오동류는 오자 빼고 동류라고도 해요. 정동해 아들 노래 잘 불러서 대상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정동해 아들 노래 잘 부르는데 대상 받았어. 됐죠? 요거까지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건성류는 불포화 지방도가 제일 높고 자연 발화도가 제일 높고 그래서 정동해 아들 대상 받았어. 요거까지 암기해 놓으시면 여기에 나오는 문제는 다 맞출 수 있다. 자,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보세요. 끝났죠. 자연 발화 위험성이 가장 큰 거 뭐겠어요? 건성류 골라. 뭐라 그랬어요? 정동해 아들 대상 받았어. 그럼 끝났잖아요. 정동해 아들. 그죠? 됐어요. 야자유는 어디요? 야자유는 불건성류예요. 올리브유도 불건성류고 피마자유도 불건성류예요. 자연 발화 가능성이 낮은 것들이죠. 그죠? 불건성류란 말이에요. 그죠? 얘만 건성류. 자연 발화 위험성이 가장 큰 거. 또 뭐예요? 같은 말이에요. 요오드 값이 가장 낮은 거 뭘 고르란 얘기예요? 뭘 고르란 얘기죠? 요오드 값이 가장 낮은 거 불건성류를 고르란 얘기잖아요. 그럼 보세요. 정동의 아들 오동류는 동류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정동의 아들 얘네들은 벌써 요오드 값이 제일 큰 건성류잖아요. 그죠? 그럼 요오드 값이 가장 낮은 낙하생류 불건성류란 얘기죠. 요걸 골라라 이런 얘기죠. 어렵지 않죠? 요오드 값 정의 나왔죠? 뭐겠어요? 유지 100g에 그죠? 흡수되는 요오드의 g수예요. 100g에 흡수되는 요오드의 g수다. 그래서 이 요오드 값의 정의는 쉽게 얘기하면 중학교 때도 배운 용해도의 개념하고 비슷한 거예요. 용해도의 개념하고 비슷한 거예요. 용해도가 뭐였어요? 여담이지만 용해도가 뭐예요? 용매 100g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용질의 g수잖아요. 그죠? 이게 용해도의 기본 개념이란 말이죠. 그리고 용해도의 단위는 없어요. 단위가 없어요. 그냥 170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오드 값에도 단위가 없어요. 요오드 값 아까 얘기했죠? 아까 뭐였어요? 단위 없잖아요. 130, 100, 110, 120 이런 얘기지 g이라는 단위를 쓰는 게 아니에요. 단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의는 유지 100g에 흡수되는 요오드의 g수를 얘기하지만 요오드 값 수치로만 나타내지 단위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자, 또 볼까요? 동식물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연소하면 열에 의해 에곤이 상승하여 화재가 커질 위험이 있다. 그렇죠. 산화될 가능성이 큰 거고 더군다나 열을 작용시킨다는데요. 그죠? 그죠? 그럼 화재가 커지는 거잖아요. 당연히 얘네들은 위험물인데 뭐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요오드 값이 작을수록 뭐예요? 이게 아까 틀린 거잖아요. 요오드 값은 클수록 건성류일수록 불포화도가 높을수록 자연 발화의 위험이 높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오드 값이 작을수록 이게 틀렸네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동류는 건성류이므로 자연 발화의 위험이 있다. 맞죠? 오동류라고도 하는 거예요. 동류는 건성류이므로 자연 발화의 위험이 있다. 있어도 제일 크다.
요오드 값이 100이고 130 사이는 뭐다? 반건성류라고 한다.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아마인류 그랬어요. 아마인류 뭐예요? 정동의 아들의 아자잖아요. 그죠? 그 아마인류가 뭐예요? 건성류구나. 자연 발화의 가능성이 제일 크구나. 불포화 정도도 제일 높겠구나.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벌써 답 나왔죠? 자연 발화 위험성이 있다. 맞죠? 건성류다. 맞죠? 불포화도가 높다. 자연 발화 위험성이 있다. 다 같은 얘기잖아요. 공기 중에서 산소와 결합하기 쉽다. 그래서 산화되기 쉽고 산패되기 쉽고 산화열을 축적시켜서 자연 발화 일으키기 쉽다.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올리브유보다 작다 그랬어요. 올리브유는 뭐였죠? 아까? 올리브유 불건성류였어요. 요오드 값은 얼마죠? 100 이하란 말이죠. 아마인유는 130 이상이고, 그런데 올리브유보다 작다 그러면 얘는 틀린 얘기잖아요. 그죠? 2번이 틀렸네. 어렵지 않아요. 이 부분은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한 문제, 두 문제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뭐냐? 저장할 경우에 섬유류, 다공성이에요. 그죠? 천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거기 공기가 스며들 수 있는 다공성이란 말이에요. 거의 흡수가 잘 되잖아요. 그죠? 그 섬유류에 흡수돼서 자연 발의 위험성이 커지는 물질은 뭐냐? 정동의 아들 구하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정동의 아들 1번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불건성류예요. 나머지 세 개는 불건성류라 자연 발화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런 얘기죠. 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종류가 나오면 우리는 자연 발화 가능성이 제일 큰 건성류에 해당되는 정동해 아들 대상받았어. 그것만 알고 있으면 이런 문제도 다 풀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나머지는 원론적인 얘기니까 쉽게 풀 수 있는 거고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 정도로 강의 끝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